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금강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였던 비운의 절에 대한 썰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 중 한 봉인 감로봉 동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절이 금봉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 치아사리가 있는 정멸보궁이 있고 대한민국 휴전선 이남의 최북단 사찰이라고 합니다. 고성일경이라고도 하지요. 과거 설악산의 신흥사 양양의 낙산사를 말사로 두고 건물만 3,000여 칸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찰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대부분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고 현재 일부 건물들이 복원된 비운의 절이지요. 휴전선이 설정된 이후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에 있어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절이었습니다. 1989년에야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어 1990년도 초반부터 중창 불사를 하고 있는 절입니다. 썰레발TV는 역사, 문화, 여행 등에 관한 재미난 썰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고성군이 2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있는데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군은 한글은 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강원도 동북부에 있는 고성군은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속초시, 서쪽으로는 미시령과 진부령 사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최북단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이지요.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고성군은 서쪽으로는 사천시, 남쪽으로는 통영 거제시, 동북은 창원시, 서북은 진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고성군과 경남 고성군과는 우호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금봉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강원도를 수십 번을 여행했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여행 중에 고성일경이라 하여 처음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의 말사입니다. 금봉사는 520년 신라 법흥왕 7년에 승려 아도가 창건하고 원각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758년에 발진 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스님 등과 연불만일회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불만일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연불만일회란 극락정토의 왕생을 기원하며 만일 동안 연불을 하는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금봉사와 망월사의 연불회가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불도량으로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후 신라 말에 도성국사가 사찰을 중수하고 절의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서봉사로 개칭했습니다. 1358년에 무학대사의 스승 나홍화상이 다시 한번 사찰을 중수하고 지금의 금봉사라고 개칭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연불과 선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되었지요. 1465년에는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의각실을 짓게 하고 전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금봉사는 계곡을 중심으로 우측 대웅정 구역과 좌측 정멸보궁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쪽의 정멸보궁 구역에는 석가모니의 치아사리를 모신 세존 사리탑이 있어 참배객이 늘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리를 금봉사에 모시게 된 연유는 사명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는 금봉사에서 처음으로 승병을 기병하여 호국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호국의 불교의 본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605년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의 강화사로 갔다가 통도사에서 왜군이 약탈해 갔던 석가모니 치아사리를 되찾아와서 이 절에 봉안한 뒤 1606년에 중건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수백 칸에 이르던 정각이 모두 타버려 폐허가 되었지요.
폐허가 된 금봉사 절터에 유일하게 남은 건물이 바로 부리문입니다. 해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번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뜻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부리문은 1920년에 세운 것으로 앞면 한 칸, 옆면 한 칸 규모로 지붕은 8짝 지붕을 얹었습니다. 각각의 기둥에는 금강저 문양을 새겨 놓았으며 앞면 처마 밑에는 부리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판은 조선 마지막 황세자인 영친왕의 스승이었던 해강 김규진 선생님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36호입니다. 능파교는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입니다. 능파란 파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의미로 가볍고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뜻하는데요. 고해의 파도를 건너 해탈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의 중앙 부분에 무지개 모양의 홍례를 틀고 그 좌우에는 장대석으로 쌓아서 다리를 구성하였고 규모는 폭이 3m, 길이가 14.3m, 다리 중앙부의 높이는 5.4m입니다. 조선 숙종 34년에 건립된 능파교 신창기비에 의하면 이 다리가 숙종 30년부터 숙종 33년 사이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영조 때의 대홍수로 붕괴되어 영조 25년에 중수를 하였고 고종 17년에 다시 무너져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규모가 비교적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리로 축조연대와 건립자 등을 알려주는 비석을 갖추고 있어 홍례교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보물 제13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능파교를 지나 봉소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이측 누각 형태로 금강산 금봉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봉소루에 올라가는 돌계단 위에는 돌기둥이 양쪽에 있는데요. 십바라밀 석주라고 하며 수행 방법을 상징화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봉소루에는 금강산 4대 전통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등과 과거 금봉사와 관련된 희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절의 연원이 성스럽고 금강산을 비롯한 태백산하의 중심 사찰로서 역사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불교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사에서도 의미가 특별하지만 그동안 발굴을 토대로 느지막하게 1982년 강원도 기념물 51호 고성금봉사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94년에 전소된 가람들을 일부 복원하면서 절을 복구했고 2023년에 고성금봉사지라는 명칭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이후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되었던 조선의 4대 사찰 중의 하나였던 비운의 금봉사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